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 맹인소녀와 사암오행침 이야기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시력을 잃은 한 소녀가 어떻게 세계적인 마음의 의사, 그러니까 심의가 되었는지 그 왕의 연이라는 인물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역경 극복 이런 차원을 넘어서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일 수 있는 실명이 오히려 특별한 능력, 특히 사람 마음을 읽는 능력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아주 흥미롭거든요. 맞아요. 13살이면 정말 한참 꿈 많을 나이인데 미술 영재였던 소녀가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니 그 시작부터가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화가의 꿈도 함께 잃어버린 셈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지점이 시력을 잃자마자 다른 감각들이 비상하게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흔히 말하는 감각의 재편성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청각이랑 촉각이요. 목소리 톤, 발걸음 소리만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손끝으로 세상의 결을 읽는 거죠. 와, 하지만 현실은 또 달랐겠네요. 냉혹했죠. 집안 형편 때문에 맹아원에 보내졌는데 거기서는 생존 자체가 정말 힘들었어요. 구걸까지 강요당했으니까요. 아, 9월까지요? 그 어린 나이에? 네,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동정심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좀 메말라갔던 시기죠. 그런 절망 속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그 노인 침술가, 사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그렇죠. 인생의 전환점이죠. 사암은 혜연의 그 예민한 손끝을 보고 딱 알아본 거예요. 아,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보지 못하는 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사암은 혜연에게 점자로 된 한약 서적을 주면서 이론을 가르치고 그 뛰어난 촉각으로 혈자리를 익히게 했죠. 근데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항상 심의, 즉 환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거든요. 아, 그 마음을 읽는 의사. 그게 나중에 혜연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대학 한의대에 가서 맥을 짚는데 그때 이제 심심상통이라고 하죠. 환자의 감정이나 생각이 막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만 짚는데 생각이 읽힌다. 이건 거의 초능력 수준 아닌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소설 속에서는 사암이 이게 침술 수련이 아주 깊어지면 도달하는 경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윤리적인 사용을 엄청 강조하죠. 하긴 그런 능력 때문에 주변에서 질투나 오해도 많이 받았겠어요. 당연했죠. 하지만 혜연은 환자의 진짜 문제, 그 근본을 꿰뚫어 보는 진단으로 결국 인정받고 또 구정환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만나면서 내면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스승에게서 그 유명한 사암오행침을 전수받는 거고요. 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비전 침술이죠. 오행 원리를 써서 단 60개의 혈자리만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독특한 침법이래요. 근데 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잖아요. 맞아요. 사암 스승님이 돌아가신 후에 동료 구정환이 배운 약침요법, 그러니까 한약재 추출물을 주사하는 거죠. 이걸 사암침이랑 결합해요. 전통 침술과 현대적인 약침의 융합이네요. 네, 이 시너지로 파킨슨병 같은 난치병 치료에 아주 획기적인 효과를 보면서 말 그대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WHO 심포지엄 연설이나 의료 혁신상 수상 같은 세계적인 인정도 받게 된 거군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그 효과와 방식을 인정받은 거죠. 근데 혜연의 치유는 몸 치료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깊이 들어가죠. 마음의 영역으로요? 네, 깊은 트라우마를 가진 환자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유가족, 사라 존슨 같은 경우 침술과 함께 심법이라는 걸 써요. 깊은 공감과 대화, 명상 같은 걸로 마음의 근본 원인을 다스리는 거죠. 몸과 마음을 넘어 소설에서는 심지어 영적인 문제까지 다루던데요. 약간 의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요. 아, 네. 귀신 들림으로 보이는 환자를 무당과 협력해서 돕는다거나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진 일본인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건 좀 소설적인 장치 같기도 한데 치유의 범위를 넓게 본다는 상징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치유가 단순히 물리적인 걸 넘어서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혜연은 자신이 받은 걸 나누는 스승이 됩니다. 통합의학 연구소도 세우고 전 세계 의료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요. 네, 기술보다 중요한 건 환자를 향한 마음, 사랑과 공감이라고 계속 강조하죠. 팬데믹 때도 온라인으로 명상이나 심리치유 프로젝트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런 활동들이 모여서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인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세계심의학대학교 설립하고 사암침법도 유네스코 유산이 되고 정말 대단한 여정이네요. 네, 개인의 성정을 넘어서 인류의 자산을 만들어낸 거죠.
실명이라는 절망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심의로 성장한 왕혜연. 결국 진정한 치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과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어쩌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때 진짜 치유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죠. 본다는 게 뭘까?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당신의 삶에서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당신 안의 깊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